바쁜 오전 업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아침마다 출근해서 이것저것 시스템 점검하고 해야 될 일은 산더미인데 그러다 보면 1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들 누구한테 맡기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죠. 에이, 말도 안 돼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로봇이 도와줘요? 브리티 RPA 써보셨어요? 챗봇으로 명령만 내려도 나머지는 RPA가 다 하거든요. 사람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RPA가 비서처럼 도와줘요. RPA? 한마디로 똑똑한 로봇 비서네요. 삼성 SDS 브리티 RPA. 그러면 다음 질문을 보기 전에 당연히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6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주실 삼성 SDS의 류현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류현 프로입니다. 저는 그 금융권 RPA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RPA를 직접 개발한 AI 사업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누구보다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6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타 RPA 솔루션 대비해서 브리티 RPA만의 특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대표적인 특장점은 국내 어떤 기업들의 환경에 맞는 그런 기능들을 다수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면 공인증서 해체하고 들어간다든지, 공인증서는 이제 외국에는 쓰지 않고 한국만 쓰고 그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인증서를 가상물리 키보드를 이용해서 도시 해체하고 들어가는 기능. 예를 들면 국세청 또는 뭐 대법원 등의 이제 과제 사례를 할 때 공인증서를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해체 가능하고, 공인증서 들어가면 캡처 창이 있습니다. 자동 문자 입력 방해 창이 있는데 거기도 봇이 해체를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캡처라는 거는 봇을 감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봇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동화 과제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을 반드시 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솔루션 본사에서 솔루션의 기능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 그 외에 이제 국내에는 국산 이제 SI 형태로 개발한 정보계나 기관계, 계정계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시스템들 중에서 웹 객체로 개발하지 않은 시스템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RPA가 객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이제 커넥터를 같이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뭐 소위 ERP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루버나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로 소화하시는 곳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뭔가 표준화된 외국의 RPA 솔루션들이랑 활용을 하려면 어쨌든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고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 통로가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고, 근데 삼성 이 브리티 RPA는 그런 전용 커넥터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면 한글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한글 소프트웨어 쓰시는 곳들이 있을 텐데 한글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다음에 투비소프트에서 많이 판매했던 마이 플랫폼, 엑스 플랫폼, 넥사크로 관련된 커넥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지원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표준 솔루션 SAP나 세일즈포스.com 같은 것만을 쓴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은 자체 개발한 SI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삼성 SDS는 국내에서 그런 IT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전산 환경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표준, 글로벌 표준이 아닌 정말 다양한 유형의 자체 개발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경험하신 그런 경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커넥터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좀 더 답변? 이제 이후 질문들도 이어질 텐데 솔루션의 기능만으로 어떤 솔루션을 선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 정말 어떤 고객사들이 본인들의 복잡한 환경에 적용을 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 SD 솔루션은 삼성그룹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산업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원, 또 금융결제원, 또 예탁결제원, 또 뭐 그 외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신한금융투자라든지 BGB
쪽에 DGB 생명 캐피탈 오. 등등 대형 회사들이 굉장히 복잡한 내부 검토 결과를 거쳐서 네. 프로젝트를 완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금융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탁 결제나 이런 데는 국내에서 제일 복잡한 IT 환경을 맞습니다. 갖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보안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제일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런- 데를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구축 경험을 가졌다는 거는 아주 복잡한 환경이라도 RPA를 충분히 잘 구축해 줄 수 있는 노하우가 그만큼 많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RPA 자동화 적용 시 이미지 서치 기능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아마 그 대구은행 아마 OCR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계셔서 이런 질문하신 것 같고 네. 이미지 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원본 이미지와 유사도가 적정 이상인 이미지를 네. 비교해서 찾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OCR 쪽에 설명을 드리면 RPA 솔루션과 OCR 솔루션은 사실은 별개 제품입니다. 네. 하지만 OCR을 활용한 그 RPA 과제를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작년에 DGB 캐피탈에서 보험가입 증명서 9종, 15종 서식에 대해서 저희가 OCR을 적용해서 RPA가 그 내부 이미지 시스템에서 보험가입 증명서를 다운받고 네. 다운받은 것을 그 AI OCR이 텍스트로 바꿔서 네. 텍스트 안에 있는 차대 번호라든지 보험 계약 번호, 기간 등을 읽어서 계정계 또는 기간계에 업데이트 치는 과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의 OCR 관련된 특징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구글 테사렉트를 RPA 라이센스에 포함돼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간단한 OCR은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추가로 그 삼성 SDS가 직접 개발한 AI OCR 엔진이 있습니다. AI OCR 엔진을 통해서 저희 라이브러리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 구매하셔서 쓸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구글 비전, 네이버 클로바, 에비의 플래시 캡처 관련된 연계 라이브러리 개발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하신 다른 회사의 OCR 엔진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삼성 RPA에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RPA에서 연동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OCR은 RPA는 삼성 제품을 쓰시더라도 OCR은 다른 제품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뭐 에비사나 구글이나 네이버와 관련된 연계 라이브러리가 있고 대신에 이제 네이버나 구글은 클라우드 형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금융사처럼 내부 폐쇄망을 사용하신 고객들은 결국 선택지가 이제 에비 플래시 캡처나 그 삼성 SDS의 AI CR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다 지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8번째 질문입니다. 개선 효과, KPI 기준 예시 및 RPA 셋업 후 정량적인 개선 효과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KPI는 업무 절감 시간입니다. 얼마만큼 업무를 단축시켰냐? 네. 예를 들어서 법인거래 내역 조회라는 업무가 있을 때 이 업무를 지점에 있는 법인 고객 담당 매니저가 매일 2시간씩 하고 있었다. 그럼 그 2시간이 KPI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수행한 시간과 로봇이 수행한 시간이 있는데 사람이 수행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KPI를 보통 잡습니다. 그럼 사람이 10시간 걸렸던 거를 뭐 내부 이건 분명히 이 KPI 설정하는 거는 내부 정책일 거니까 한 2시간으로 줄이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해. 그랬을 때 얘가 진짜 2시간으로 줄여줬는지 안 줬는지 그렇게 평가를 한다. 네. 왜 그러냐면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 이제 삼성 SDS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7만 시간을 절감했다라고 이제 신문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와, 연간이요? 네. 저희가 이제 왜 사람 기준이냐면 연간 7만 시간이라면 보통 그 증권사 내부에 보면 평균 노동 시간이 아마 계측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7만 시간을 평균 노동 시간과 임금으로 따져보면 금액적인 효과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절감 시간을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라면은 그 주 52시간이랑 뭐 근무 시간 8시간 이런 걸 되게 타이트하게 지킬 거고 아마 퇴근 시간 되면 컴퓨터도 꺼지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무 시간을 정량적인 수치로 내부 어떤 규정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인건비 같은 거 곱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산출이 되고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게 딱 명확하게 나오겠군요. 네. 그다음에 개선 효과 중에 모든 고객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정확한 업무 처리. 휴먼 에러가 없네요. 맞습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이제 엑셀 작업 같은 것들을 취합한 업무를 하다 보면 네. 휴먼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하지만 이제 시간으로 측정을 해보면 네. 사람이 하는 거랑 로봇이 하는 거랑 시간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하더라도 내부에 뭐 정보계나 기관계 시스템을 로그인하고 그렇죠. DB를 조회하는 시간들은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정확도가 올라간다. 네, 이 측면이 네. 가장 큰 효과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 그런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문서를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는 RPA를 도입했을 때 말씀하신 그걸로 KPI를 측정하면 되겠네요. 네. 특히 좀 증권계에서 저희 네. 삼성 RPA를 많이 좀 선호하고 계신데 네. 뭐 작년 9월에 저희가 그 부산의 예탁결제원 네네.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솔루션을 사용하시다가 3차 프로젝트에 삼성 RPA로 전부 교체를 하셨습니다. 7만 시간 달성하셨고 네.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에서 현업주도형 RPA 사업을 발주하셨고 네. 올해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증권도 저희 RPA를 사용하고 계시고 추가로 뭐 금융감독원, 네. 산업은행 이런 공금융 쪽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증권, 금융 이쪽으로 되게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군요. 네, 그쪽에서 또 저희 삼성 제품 많이 선호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외산 솔루션보다 훨씬 점유율이 높은가요?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실제로 작년 거의 상반기,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금융권 쪽에서 네. 대부분 대형 고객들은 삼성 RPA를 선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죠.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RPA 도입 시 그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저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관련 실무자들의 정보 접근은 용이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이 부분은 RPA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계정계랑 정보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랑 저장은 사실은 계정계와 정보계에서 사람이 입력할 때처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RPA는 그 위에 UI에 RPA를 도입하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별개인 거군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RPA랑 실제 상관없는 데이터 영역. 처리 속도는 그 내부의 그 대용량 DB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RPA는 프로세스 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금융권의 예시를 보면 그 비실명 계정을 RPA에 부여합니다. 은행원의 계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별도의 은행원을 한 명 추가 고용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비실명 계정을 부여해서 사본도 주고 봇이 10대라면 10명의 비실명 계정을 부여하고 그 10명이 각각의 그 화면 접근 제어 권한을 가지고 업무 처리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프로세스는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갖춰져 있는 그 시스템의 성능의 문제이지 RPA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 좀 개선되거나 하는 거는 아닌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실무자들의 정보 접근이 용이한가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부분이 이제 관련 실무자들이 직접 그 봇에 동작하는 화면을 보기보다는 비실명 계정을 주고 관리자가 보통 관리를 하고 대신에 이제 요즘에 실무자들이 직접 과제를 개발하실 수 있도록 그 현업주도형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유저 포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직접 포탈에 가입하셔서 자신이 만든 과제에 돌아가는 현황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무상으로 현업들이 직접 RPA를 배워서 과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배워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실무자들도 정보 접근 쪽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정말 다양한 정보에 접근해서 RP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좀 추가 답변을 드리면 비실명 계정을 봇한테 줬을 때 그 비실명 계정
받은 봇들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권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이고요. 네, 당연히. 네.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하다 보면 봇에 모든 화면이 접근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간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봇별로 그룹을 나눠서 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을 나눠서 가장 민감한 정보는 1그룹만 접근 가능하고 2그룹, 3그룹, 4그룹별로 접근할 수 있는 화면과 권한을 다르게 줘야 됩니다. 야, 그냥 일반 진짜 직원이랑 똑같게 취급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그 다른 사이트에서 몇 차례 그 지적 감사가 있었던 내용이니까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업무에만 활용 가능한 RPA가 인공지능을 만난다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저희의 목표상으로 현재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2단계에 지금 저희는 와 있는데 그 3단계가 추론이 가능한 RPA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야, 추론이라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목표는 고객의 PC에 저희가 어떤 에이전트를 설치해 놓고 그 에이전트가 고객이 하는 일을 수집을 해서 그것 중에 반복되는 걸 뽑아가지고 자동으로 과제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과제가 자동으로 반복 수행을 하는 형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추론이 가능한 RPA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진짜 완전 일반 직원이랑 뭐 다를 게 전혀 없네요. 예,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앞서서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는 좀 더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고 이제 반복이 필요한 일들은 RPA가 추론을 통해서 과제를 직접 만들어서 돌리는 형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도 RPA와 인공지능이 만났는데 더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추론해서 그 업무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끔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RPA 자체의 기술은 사실은 AI 기술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기술이고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그 확장 채널들이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OCR. OCR 쪽은 딥러닝 방식으로 해서 만들고 있고 두 번째가 챗봇 연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SDT는 NLU 엔진을 연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제 분석 쪽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긴 RPA를 도입하실 때 보통 컨설턴트랑 만나서 우리 회사에 어떤 업무에 RPA를 도입할 건지를 먼저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고 컨설턴트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또 많이 완성도가 이렇게 갈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런 인공지능으로 커버가 된다라면 훨씬 더 그런 부분을 빨리 수행할 수도 있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현 프로님께서 답변해 주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종사 대비 기술적, 가격적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그 기술적인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IT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점을 들 수 있고 추가로 이제 솔루션 본사가 잠실역에 있습니다. 삼성 SS 본사가. 그래서 기술적인 이슈가 생길 경우 저가 엔지니어와 같이 가가지고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솔루션 본사의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기술적인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가격적인 장점은 저희는 가격적으로 볼 때 RPA 벤더들 중에 한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RPA라고 해서 좀 비쌀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중간 지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매년 그런 RPA 공급 가격을 거의 인상 없이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큰 메리트네요. 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저희 삼성 SDS는 사실 RPA뿐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 또 다른 AI 솔루션을 전부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RPA가 고객사의 어떤 AI의 첫 시작점이 되는 그걸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단점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단점, 이제 저의 생각에는 아까 삼성 SDS 같은 경우는 IT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그런 기술을 지향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트렌드에 뒤처지는 거 아니야라고 좀 오해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저희 내부에서 이제 다음 기능을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기능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AI를 활용한 네. 그런 알파고라든지 자동 답변 같은 이렇게 특정 사례만 뽑아서 만든 그런 시연을 봤을 때 네. 그게 이제 금융권이나 어떤 그 대형 제조회사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감안해서 보통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출시된 기능들은 정확히 그 고객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점으로 언급해 주신 거는 뭐 외산 솔루션들에 비해서 뭔가 기술적인 그런 최신 트렌드에는 약간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게 다 국내의 다양한 IT 환경을 고려해서 바로 뭔가 이렇게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 만한 실용적인 것들 위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 역시 금융권 그런 개발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로 동종업계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있는지 그 솔루션을 활용해서 네. 두 번째는 분명히 이슈가 생길 텐데 네. 그때 솔루션 본사에서 직접 답변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지 네. 이 두 가지를 항상 프로젝트 할 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류현 프로님의 답변은 여기까지고요.